학습 강연 중에 이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다 들으면요, 여러분 제가 강연했던 내용 중에 그래 대신 표현해, 네 안에 뭐가 있는 건 내가 다시 표현했는데 이론적 근거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네? 화가 안 나 있으면 다른 건 나를 화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끊임없이 항복하여 분노를 억눌러 놓은 장소를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내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와, 이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웃긴 것보다는 와, 이 사람은 결국은 사실상 누구도 그 사람을 화내게 할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 자기 경험을 쓴 거 아니에요. 그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도 화가 안 난다는 거죠. 분노가 안 난다는 거죠. 그죠? 봐요. 사람들은 사회에 길들여진 탓에 이거 봐.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적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어떤 일들도 재발하지 않는다. 화가 나요? 안 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화가 나요? 서성대 이럴 때까지. 사실상 화가 불가능할 때까지 화가 나는 거야.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내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할 때까지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근데 뒤에 덧붙여서 그 분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요, 다른 부정적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어떤 일들도 재발하지 않는다. 재발하지 않는다. 자, 근데 사람은요, 긍정적 감정만, 부정적 감정만 억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억압되지 않아. 왜? 감정은 하나를 억압하면 다른 감정도 함께 억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억압된다고요? 당연히 긍정적 감정도, 우리 긍정이라는 얘기는 저 위에 있는 다른 감정들, 기쁨, 그죠? 자유, 평온 있잖아요, 그죠? 쭉 나온 감정 있잖아요, 그죠? 신뢰, 낙관, 이런, 그죠? 감정에 관한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이 억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는,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은 기쁨도 못 느껴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긍정적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억압한다. 사랑을 억제하면 상심한 가슴에 뭐가 생긴다고요?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대개에서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기쁨이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 병이 특정한 감정에 따라서 특정한 병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믿음 체계가 되게 무섭다라는 게요. 이게 엄마의 말에 의해서 그 믿음 체계가, 예를 들어서 이건 벨 없는 형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벨이라는 게 뭐야? 뭘 벨이라 그래요? 네? 여기 벨, 여기 진짜 신장을 벨이라 그래요? 창자를 창자도 벨이라 그러지만 신장도 안 해요. 한번 찾아봐요. 우리 저 한국에서 벨을 있잖아. 여기 벨 꼴린다 그러더라고. 한국에는 벨 꼴린다는 말은 없어. 화가 날 때 벨 꼴린다는 말은 난 여기서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언어가 쓰는 용어가 달라. 희한하죠? 친척들이 나를 그냥 피 말려 죽어 이렇게 하는,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 심장 혈관에 관한 질병이에요. 암은 어디가 관련되어 있어요? 분노가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죄책감, 분노가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그 책은 잘 나와 있어. 어떤 거냐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치유해 보면 잘 나와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암이 제일 번성하는 데는 몸이 차가울 때야. 근데 분노가 있으면 몸이 되게 차가워져요. 암 환자가 체온이 엄청 낮겠죠. 35도를 그래서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요, 암 자체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근데 저는 이 경험을 알잖아요. 알죠? 투령과 매일 양말 먹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박관장이 양말 2개 사줬어, 겨울에. 근데 품미 엄마도 얼마나 몸이 차가웠냐면, 이게 삼겹살 못 먹을 정도로 차가웠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몸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 우리가 분노가 사라지면 이렇게 몸은 안 차가워졌다는 걸 보세요. 봐요.
지금 억제된 사랑은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떠받들거나 그 밖에 갖가지 것을 숨겨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완동물 다 끌고 다니는 사람 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대신에 애완동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애완동물을 기르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수명이 10년 연장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나치게 떠받치거나 그래서 막 자기 애기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 애 키우려면 그거보다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 저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랑이 억압되면 이렇게 나와요.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어요. 숭배하는 형태로.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되게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사랑이 억압되면 그냥 사이비 종교 안에서 광분한단 말이에요.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숭배는 인간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존경하면 돼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렇죠? 누구를 있잖아요. 이상화시켜서 내 가치를 그 사람한테 부여하지 말라고. 같은 인류로서 함께 서로를 존중할 수 있잖아요. 존경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그 존경자,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으며 애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 단어 역책 중에서 계속 하나 거스르는 단어가 애착이라는 단어예요. 애착과 집착에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집착으로 바꾸는 게 나을 거야. 애착은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일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애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세상이 불안해서 못 견뎌. 그래서 이건 애착이라는 단어보다는 집착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은 있다는 게 뭐예요? 놓아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의존적으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착이라고 바꾸면 이해가 확 되죠? 네. 그래서 애착유가 그러는데 애착유가 다 버리라는 뜻으로 가버려요. 그죠? 집착유가 그러면 버리는 게 놓는 게 많죠. 여기 다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좀 막 헷갈리고 혼동스러워가지고 그게 지금 다시 제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아요? 애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으며 두려움이 없으며 집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죠? 확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집착과 소욕이 힘을 얻는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면 의존성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저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줘. 그런데 잘해주는데도 되게 부담스러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너 나한테 뭘 줄래? 이라는 뒤에 돌아오는 감각의 압력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 반동형성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잡아들이는 힘이 더 강해지면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난 그렇게 저기 연애 시절부터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내가 매달렸는데 나중에 눈물이 흘러가면서 어머님 제가 집착했네요. 집착했네요. 그죠? 사랑 안에는 집착이 없어요. 왜요? 사랑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 봤어요? 그렇잖아. 사랑은 자유로워요. 사랑이 자유롭지 않는 거 봤어요? 집착을 놔버리라. 사랑한다면 집착은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유욕이 힘을 얻는다. 왜냐면 소유욕도 사실 그것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간에 내가 거기다 매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나한테 그것이 매력으로 오지 않아요. 그걸 가지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잖아. 내가 멋진 차 가지면 뭐가 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여하는 것 뿐이지, 멋진 차가 원래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상관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전거가 만족스러운 사람이 멋진 차가 뭐한테 나한테 큰 의미가 있게 있냐고. 걸어다니는 게 좋은 사람 자체는 차가 그렇게 나한테 매력적으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 대해 자신이 없는 남자는 뭐가 강하다고요? 질투가 강하다. 마찬가지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는 사람은 남자친구에 대한 질투가 강할 수밖에 없지. 이게 이제 그래서 뭐가 나오겠냐면 뭐예요?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의 압력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을 넘었으면 마음은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일을 만들어 내 감정의 압력을 분출시키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슬픔이 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뭘 만들어낸다고요? 삶에서 슬픈 일을 만들어낸다. 겁 많은 사람은 겁나는 일을 촉발시킨다. 화나는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에 둘러싸이고 자부심에 산 사람은 계속해서 모욕당할 일을 만들어낸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모가 억압한가? 부모가 뭘 누른다고요? 분노를 누르면 애가 뭘 표현한다고요? 대신 아이는 계속 부모가 풀어낼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한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엄마가 외로우면 아이는 뭐 한다고 해서 엄마 심심해 그래가지고 계속 외로운 상황이 있잖아요. 아이도 외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엄마 내는 것이 뭔지를 계속 알려주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아이는 이 땅에 우리의 스승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건지 아셨죠?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놓아버림. 이제 놓아버림에 대해서 참 어려워할 사람들이요. 이게 놓아버림이 뭐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난 정확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 보세요. 놓아버리면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고. 자, 감정이 앞에서 두글두글 끓 때 분노가 쌓여버리면 분노가 내가 올라오는 걸 감지해 못해요. 감지가 안 되죠. 근데요, 내 안에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하면요, 분노가 올라올 때 전제 조건이 있어. 이게 올라올 때요, 내가 이거 분노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하는 시간이 있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감정이 확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휘어리처럼 올라오잖아. 그 전에 전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는. 무슨 얘기냐면 수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벌써 수침 자체에서, 그죠? 이렇게 막 벌레가 막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에 관한 전조가 올라온다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어떻게 시작해요? 몸이 일단 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노가 올라오면 뱃속에서 뭔가 치밀 오르는 뭐가 올라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감각을 통해서 여러 사인들이 보여준단 말이야. 그것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기가 이게 지금 놓아버림이에요. 알아차리다. 그럼 알아차리려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 위에서 움직이는 것에 관한 부분에 뒤에서 지켜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켜보는 자는 감정에 관한 부분이 많이 놓아져야만 지켜보는 자가 드러나요. 그래서 점점점 지켜보는 자가 더 분명해져서 올라온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놓아두기. 그 다음에 감정과 함께하기. 자, 감정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면 안함없이 감정 속으로 제갈길을 가도록 놓아두기. 이게 놓아버리네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네. 먹으러 스키가 잡혀있는 자, 봐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올라오는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머물러봐 이런다. 머물러봐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저께 제가 아까 그거 얘기해줬잖아요. 저기 돼지우리에 아침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 내가 뭐 했다고요? 꿀꿀꿀꿀 그렇게 있잖아요. 이거 확 올라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 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감정에 그냥 있거든, 십사이거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른 생각이 없다면 다른 사람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없다고. 그죠? 내가 여기서 올면 되나 마나 있어 없어요? 그건 이렇게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았고 오로지 내 감정에만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사람들 많은데 있죠? 시장 아니면 공항에 갔는데 사람 되게 많은데 거기서 있잖아, 뒤집어져 넉넉고 있잖아요. 대성통곡한 분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도저히 감정이 못 견뎌서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저 뻘뻘 울잖아요. 그리고 나서 툭툭 일어나봐요. 얼마나 피곤해. 난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우리 회원 앞에서 아버님이 무릎 꿇고 통곡하고 짐승처럼 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게 내가 제일 어려웠어. 근데 내가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는 거야. 아, 감정을 그냥 느껴라. 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냥 겪어라. 뭐 있어? 다른 거 있어? 이게 오늘 수업의 전부야. 뒤에 건 다 그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냥 겪는데 어떻게 변화돼 있잖아. 그죠? 핵심은 뭐라고요? 그냥 겪어라.
누구만 그냥 당하라. 당해 그냥. 아니 그럼 그 통제가 놓아버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통제를 놓는 게 놓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감정 통제하는 거. 예. 자, 물론 이제 봐요. 억제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표현 안에서 할 수 있잖아. 왜냐면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저 저기 상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있잖아. 이 개새끼 하는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근데 나와서는 할 수 있어. 그럼 그거는 그 상태에서는 억제하지만 내가 억압으로 쌓아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감정은 내가 겪고 통과할 수 있는 거지. 사회적인 것 안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이잖아요. 따라가야 될 건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할 이유는 없잖아. 가서 질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감정 겪어서 이거 지금 통과되잖아요. 네. 근데 뭐이 몸방은 이렇게 조절하는 시스템. 맞죠? 두 번째 다른 감정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자각하고 나면 똑같은 경우에 그런 그것을 다시 걸리지 않죠. 그 감정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의 두려움 감정은 같은 거지만 케이스마다 다른 케이스에서 저장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한번 두려움을 겪어서 계속 겪을 때마다 나아버리는 것에 관한 훈련을 하고 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총량이 제로가 된다. 그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정을 겪어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에요? 감정을 내려놓는 그 과정에 관한 과정을 계속 지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요. 이 생에서 온 어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태껏 전생에 살아온 것에 축적해놓은 어감도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전생에 가면 내가 이 생에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때가 있어. 아, 내가 왜 죄책감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많았는가. 그 전에 쌓아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자들도 있어, 올 때. 그래서 상근기의 사람이라 그래. 근기가 좋다고. 근기가 죄책감을 많이 안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노예제도가 좋아요, 나빠요? 노예제도가 나빠요? 사실 노예제도가요 굉장히 나올 때는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왜? 사람을 살리는 제도였어. 그전에는 포로를 잡으면 다 죽였어. 그것이 그 당시는 정당하다고 믿었던 거야. 적은 말살시켜야 된다는 애고의 힘이. 근데 노예제도가 나옴으로써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 당시는 노예제도가 생명을 살리는 굉장한 혁신적인 제도예요. 근데 지금의 의식은 노예제도가 이제는 그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정도까지 의식이 온 거잖아. 그래서 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진화돼 가면서 결국 세월에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우리보다 똘똘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있으니까 그 받침화에서 뒤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놓아버린 가능이 안 했어요. 감정이 뭐하도록 놔둔다고? 제 갈 길을 놔도록 놔둔다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치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게 있어요. 분명 엄마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당신 감정이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들어가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내 안에 걸린 것만 힘들어. 그래서 풍미 엄마가 저기서 10시간을 하면서도 힘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풍미 엄마가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비추고 있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감정이 그대로 가도록 놔두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감정이 나한테 와야 안 와요? 나 괜찮아. 그래서 힘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뭐라고요? 내 감정만 치유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